자, 수업 설계 과정을 이해하시려면 아까도 강조했죠. 일단 조달 조건의 비교를 통해서 이 비교의 분석을 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표를 바로 보실게요. 자, 지금 A기업, B기업 두 회사의 이 고정금리로 조달할 때의 이자율, 변동금리로 조달할 때 이자율 정보가 주어졌네요. 자, 보니까 고정금리 시장에서는 A회사 이자 10% 부담해야 돼. B회사 11% 부담해야 돼요. 그럼 일단 이자를 적게 부담하는 회사가 유리한 거죠. 그래서 고정금리 시장에서는 A회사가 더 유리한 상태에 있다. 자, 변동금리 볼게요. 이 변동금리 시스템을 잘 아시죠? 기준금리, 리보금리에다가 각 회사마다의 신용도에 따라서 이제 소위 가산금리 이걸 추가해서 이제 부담해야 되는 거죠. 자, 보니까 A회사는 자, 리보금리에 0.6% 가산금리 더 부담해야 돼. B회사는 1.0% 가산금리를 더 부담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변동시장에서도 B회사보다는 A회사가 낮은 금리를 부담하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시장이든 A회사가 B회사보다는 낮은 금리로 조달이 가능한 상태에 있어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라고 그랬죠. 왜? 고정금리가 됐건 변동금리가 됐건 자금 사용자가 부담해야 될 금리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뭐다? 자, 그 회사의 신용도예요. 그러면 상대로 신용도가 높은 회사는 어떤 시장에 조달하든 간에 신용도 낮은 회사보다는 유리한 조건으로 조달할 수 있는 게 당연하죠. 자, 그런데 자, 시장별로 그 특성에 따라서 신용도에 따른 이 금리의 차이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숫자를 한번 볼게요. A가 B보다 양시장 다 유리하지만 금리 차이 기준 고정시장에서는 얼마큼 유리하다? 자, 1%포인트만큼 유리하단 말이에요. 자, 변동시장에서도 유리하긴 한데 이번에는 유리한 정도가 얼마? 0.4%포인트죠. 자, 이제 여기에서 비교 우위가 존재하겠구나는 걸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면 A는 양쪽 다 유리하지만 둘 중에 고정금리에서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자, 신용도가 높은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시장에서 비교에 있냐? 어떻게 판단해라? 더 유리한 시장에서 비교에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A기업은 더 유리한 자, 고정시장에서 비교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자, B는 어떤 절대적 조건으로 보면 양시장 다 불리하죠. 둘 다 불리하지만 그래도 자, 덜 불리하면 그 시장에서 비교를 갖는 거죠. 그래서 B기업은 덜 불리한 시장이 어디예요? 자, 변동시장이죠. 자, 변동시장에서 자, 비교율을 갖게 된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 표에 색을 괜히 칠해놓은 게 아니고 조달 조건 비교하니까 절대적 측면에서는 A가 다 유리하지만 그 중에서도 고정시장에서 더 유리하구나. B는 둘 다 불리하지만 그나마 변동시장이 덜 불리해서 비교 우위에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자, 가장 중요한 요소 이걸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문제 풀 때는 이 상황을 이해하셔야만 자, 수압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자, 두 회사가 이러한 조달 조건 하에서 자, 수압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또 수압을 통해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냐면 자, 현재 각자 필요로 하는 자금이 비교 여러 시장 자금일 때 이때 이제 수압이 가능한 거예요. A회사 볼까요? A회사는 고정시장에서 비교 우위에 있죠. 자, 그런데 A회사가 현재 필요로 하는 자금이 자, 이제 이 변동 자금이라면 그 다음에 B회사는 변동시장에서 비교에 있지만 B가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자금이 고정 자금이라면 이 얘기예요. A회사는 비교 여러 시장인 변동금리로 지금 차입을 해야 되는 상태에 있고 B회사는 마찬가지 비교 여러 시장인 고정금리로 차입해야 되는 상태에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이제 수압 설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 역할을 하거든요. 자, 한 두세 번 반복해서 나중에 본문 중에 간단 사례 가지고도 얘기를 할 거고 문제 풀면서 또 얘기하겠지만 반드시 이걸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 자, 그럼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했을 때 그럼 굳이 각자 비교 여러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보다는 비교의 자금을 갖고 있으니까 자, 비교의 시장에서 먼저 조달한 후에 둘 사이의 이자를 교환하는 이제 수압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두 회사 다 차입비용을 절감하는 이득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라? 실제 필요한 자금은 요거지만 각자 비교의 자금으로. 그럼 A는 고정금리를 일단 차입을 하고 B는 비교의 자금. 자, 변동금리로 일단 차입한 다음에 둘 사이에 이자를 교환하는 수합계약을 활용하면, 자, 그러면 두 회사 다 차입비용 절감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수합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차입비용을 도대체 얼마나 절감할 수 있냐? 자, 그걸 이제 차입비용 절감 효과라고도 하고 수합의 잠재 이익이라고도 해요. 그건 반드시 양시장에서의 금리 차이의 차이만큼이요. 양시장 금리 차이의 차이 뭘까요? 지금 고정리 시장에서의 금리 차이가 1%포인트죠. 변동시장에서의 금리 차이가 0.4%포인트죠. 요 둘 간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차이의 차이. 자, 0.6%포인트. 자, 요만큼 차입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 일단 여기까지를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 실제 이런 수합계약을 체결했다면 두 회사 사이에 이자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까지 확인하고 나서 구체적인 설계 과정을 보실게요. 그러면 수합을 전제한다면 각자 필요한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대신 어떻게 해라? 우선 비교의 자금으로 조달해라. 그래서 A기업은 비교 시장이 고정금리 시장이니까 일단 고정금리로 10% 부담하는 조건으로 차입을 하고, B회사 마찬가지 비교에 있는 변동금리 시장에서 변동금리 리브의 가상금리 1%죠. 요 부담 조건으로 일단 차입을 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둘 사이에 이자를 교환하는 수합계약을 체결해라. 요게 이제 수합계약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디까지 확인하셔야 되냐면, 그럼 어떤 금리를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것이냐. 쉽게 얘기하면 상대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B는 A가 부담하게 된 이자 고정금리를 요걸 자 대신 부담해주고, 그 다음에 A는 B가 부담해야 될 변동금리를 대신 부담한다. 여기까지 확인하세요. 그래서 이자 흐름이 B로부터 A 쪽으로 고정금리가 흘러가게 되고 A로부터 B 쪽으로 변동금리가 흘러가게 된다. 자, 여기까지 확인해 두시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수합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에는 524페이지에 그럼 요 금리 예컨대 뭐 이걸 X 얘를 Y라고 하면 둘 사이에 주고받아야 될 요 이자 값을 얼마로 해야 될 거냐, 요게 수합 설계거든요. 그럼 이 두 개 값을 임의로 알아서 한번 구해봐라, 요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건데 그건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없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되면 자 이제 특정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이자 교환 조합은 무수히 많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답이 무수히 많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을 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 둘 중에 하나, 고정금리든 변동금리든 둘 중에 하나를 일단 제시하고 그 조건하에 나머지 금리가 얼마인지 구하라,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수합 설계 문제가 나오게 되면 자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요 가능한 차입비용 절감 효과를 수합계약 당사자 간에 어떻게 배분해서 이득을 가져갈 건지, 또 하나는 아까 금리 중 하나를 준다 그랬잖아요. 특정 시장에서의 금리를 얼마로 하기로 했다라는 두 가지 정보를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수합 설계에는 다시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그랬죠. 그냥 수합계약 당사자끼리 양자 간 직접 계약하는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중개은행 자 브로커 중개하에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507페이지 양거래 일반 중개은행 개입하지 않는다, 곧 그냥 양자 계약이야. 둘 간에 직접 계약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자 528페이지에 자 중개은행 곧 브로커 개입하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자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정리하시면 된다. 자 좀 전에 얘기했죠. 자 양자 간 계약할 건데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 어떤 조건에 계약할 거냐. 자 첫 번째 자 두 회사가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건지에 대한 정보가 주어질 거라고 했죠. 좀 이렇게 돼 있네요. 만약 두 회사가 직접 계약 체결해서 이익을 50%씩 반반씩 배분해서 가져가기로 한다면, 그럼 아까 숫자 기억나시죠? 자 수합의 잠재이익 가능한 차입비용 총 절감 효과 얼마였어? 0.6%포인트였죠. 자 그러면 두 회사 다 그 절반인 0.3%포인트씩 차입비용 절감하는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수합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교환 금리 중 하나를 줄 거다. 만약
B회사가 고정금리 시장에서 A회사한테 10.4%를 지급하겠다. 자, 아까 이자 흐름 방향은 기억하고 계시죠? 상대 이자를 부담해 주는 거니까, 자, 밑에 그림 보시면, 자, B로부터 A한테 고정금리가 흘러가게 되고, A로부터 B한테 변동금리가 흘러가게 될 건데, 요걸 이제 제시한 거죠. B가 A한테 주는 고정금리를 10.4%로 한다면, 그럼 지금 교환금리 중에 이제 뭐만 남아요? A가 B한테 줘야 될 요 변동금리, 얘만 남죠. 그럼 요 값이 얼마인지 구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수학계약 설계 문제가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아까 요 이자들 요건 익숙한 숫자죠. 일단 수합을 전제해서 어떻게 한다? 각자 비교의 금리로 조달한 후에 자, 이자를 교환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양자간 계약에서 요 미지수, 요 금리를 어떻게 구할 거냐? 자, 그때는 자, A회사 입장에서 접근해서 구해도 되고 B회사 입장에서 접근해서 구해도 돼요. 누구 입장에서 구하든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자, 이때 자, 수합계약 후에 최종 부담하는 금리를 결정하는 요소가 세 가지예요. 요 화살표들 잘 보세요. 자, A교 입장에서 볼게요. A교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조달한 거에 대해서 10% 고정금리 부담해야 되죠. 그 다음에 수합계약 하면서 어떻게 돼? A 입장에서 B한테 줘야 될 게 있고 B로부터 받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 세 개를 정산한 결과가 뭐가 돼? 이 수합계약 후 최종 부담하는 금리가 돼요. 여기다 제가 남발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 일단 자기 거 조달한 금리가 있어. 그 다음에 상대 줘야 될 게 있어. 그럼 얘들은 A회사 입장에서 자, 빠져나가는 줘야 될 이자죠. 요 두 개는 줘야 될 이자고 그 대신 상대로부터 받게 될 이자가 있어요. 그럼 줘야 될 거 두 개 더하고 받을 거 빼주면 그게 수합계약 후 최종 금리가 되겠죠. 그걸 간단하게 이렇게 표처럼 한번 해볼까요? 동그라미 1번 자기 거, 그 다음에 상대에 줄 거, 그 다음에 상대로부터 받을 거 이렇게 되죠. 그럼 A 입장에서는 각각 얼마다? A 입장에서는 자, 우선 자기 거 고정 10%야. 그 다음에 상대한테 줘야 될 이자가 지금 요게 결정이 안 났네요. 자, 두 개는 더 해야 되고 대신 상대로부터 고정금리 10.4%를 받게 되잖아요. 그럼 요게 결국은 수합계약 후에 최종 부담하는 금리인데, 자, 그러면 얘를 이퀄 얼마가 되도록 해주면 자, 아까 요 수합계약의 이 목표가 달성되냐? 아까 수합계약 목표는 뭐였어요? 자, 수합계약을 통해서 차입비용을 0.3%포인트만큼 절감하는 게 목표잖아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자, 아까 강조했던 걔가 이제 필요해지는 거예요. 아까 뭘 강조했죠? 523페이지. 예, 523페이지 아래쪽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그럼 애초에 A가 필요로 했던 자금이 뭐였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아까 뭐였어요? A는 애초에 변동금리가 필요했던 회사다. 자, 하지만 B와의 관계에 있어서 고정금리 시장에서 비교이 있기 때문에 비교이 금리로 조달하고 수합을 통해서 그 차입 비용을 절감해 보자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고 아까 강조했죠. 자, 그러면 책을 왔다 갔다 하기 그래서 제가 여기에 조달표를 좀 따로 갖다 놨어요. 자, 숫자는 대충 기억하시겠지만 자, 요거예요. 아시겠습니까? A는 애초에 변동금리 조달하려고 했던 회사고 만약 수합을 하지 않고 필요한 자금을 변동금리를 그냥 조달하면 자, 그럼 얼마에 조달하게 돼? 자, 리버의 가상금리 0.6%죠. 그냥 줄여 쓸게요. 리버 L 플러스 0.6%를 부담했어야 되죠. 자, 그런데 수합을 통해서 얼마큼 이득 보려고 한다? 0.3%포인트만큼의 차입비용 절감 효과를 얻어내고 싶다. 그럼 다름이 아니고 바로 자, 얘보다 0.3%포인트만큼 최종 부담 금리가 낮은 상태가 되면 되죠. 그래서 요 값이 뭐가 돼야 된다? 자, 리버에 자, 0.3%포인트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요 X 값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자, 책에 수식으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볼게요. 자, 요 표하고 수식을 바로 연결해서 보세요. 첫 번째, 자기 거 10%야. 거기에 상대 줄 거 더 해야 돼. 그 다음에
상대로부터 받는 거 빼야 되죠. 그래서 얼마 나와라. 변동금리를 직접 조달했을 때 부담했어야 될 금리 리버 플러스 0.6%보다 원하는 이득 0.3만큼 낮은 금리를 최종 부담하도록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얘를 충족시켜주는 X값 구하면 되는 거예요. 계산 과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자, A가 B한테 얼마를 준다면 리버의 가산금리 0.7%를 주게 된다면 자, 원하는 이익이 달성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아까 양자간 계약에서는 요 이자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A 입장에서 해도 상관이 없고 B 입장에서 해도 상관이 없다 했잖아요. 근데 그 결과는 그냥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더 연습할 겸 B 입장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B 입장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B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수합계약 후 최종 부담금리 결정한 요소가 세 가지죠. 이번엔 요게 내 거죠? 자기 거. 요게 상대 줄 거죠? 요게 상대로부터 받는 거죠? 요거 정산하면 돼. 그럼 B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B 입장에서는 자기께 리보의 가산금리 1%야. 그 다음에 이제 상대 줘야 될 게 고정금리 10.4%야. 그리고 상대로부터 X만큼 받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 정산하면 요게 B 입장에서 수합계약 후에 최종 부담하는 금리가 되겠죠. 그럼 얘를 또 어디에 맞추면 될까? 자, 이번에도 뭐가 필요해? 수합을 하지 않았다면 그럼 B가 애초에 부담했어야 될 금리는 얼마였냐? 자, 수합을 하지 않았다면 아까 B가 원래 필요한 자금은 뭐였어요? B가 필요한 자금은 고정자금이었어요. 그래서 수합 없이 조달했다면 11%를 부담했어야 되는 거야. 자, 걔보다 얼마 이득 보면 돼? 자, 두 당사자가 아까 이익을 어떻게 배분하기로 했어요? 자, 반반씩. 얘도 0.3%포인트만큼 이득을 보면 된다. 그렇다면 수합계약후 최종 부담 금리 얼마 나오면 얘는 10.7%가 나오면 해결이 되는 거죠. 자, 이걸 만족하는 X값 또 찾아내면 돼요. 자, 이번에는 혹시 중개은행 개입하에 브로커를 끼고 계약한다면 어떻게 될 거냐? 예, 528페이지. 자, 우선 기본적으로 이자 흐름 방향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자, A는 비교에 있는 고정금리 조달, B는 비교의 변동금리 조달. 그렇다면 이자 흐름은 B로부터 A로 아까 뭐가 흘러가? 고정금리가 흘러간다. 이거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A로부터 B로 변동금리가 흘러간다. 자,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중개은행 개입 하의 수합 설계 문제에서도 기본적으로 두 가지 조건은 똑같이 제시가 되겠죠. 두 가지 뭐였어요? 첫 번째,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두 번째, 금리 중에 자, 한쪽을 알려줄 거다 이거죠. 자,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볼까요? 아까 잠재익이 총 0.6인데 이번에는 A기업, B기업, 중개은행 셋이 어떻게 한다? 셋이 공평하게 0.2씩 나눠 갖고자 한다 이거죠. 그럼 이제 A, B 회사 입장에서는 수합계약 후의 최종 부담금리가 애초에 조달하고자 했던 자금 금리보다 어떻게 되면 돼? 0.2%포인트만큼 낮은 금리가 나오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자 흐름 중 하나를 준다 그랬잖아요. 마저 보시면 자, 이제 중개은이 변동시장에서 A로부터 리버 0.8을 지급받는다. 요거네요. A로부터 은행이 리버의 가산금리 0.8을 받는다. 그다음에 B한테 가산금리 1.4만큼의 이자를 지급한다. 그럼 이쪽에 이자 흐름을 줬으니까 자, 이제 수합계약 설계함에 있어서 뭘 구해야 된다? 고정시장에서의 금리들. 첫 번째, 은행이 A한테 줘야 되는 금리, 그냥 X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가 은행한테 줘야 되는 금리. 요걸 결정해야 되죠. X를 구해야 돼. 어떻게 하면 돼? A 입장에서 하면 돼요. X는 A 입장에서. Y를 구해야 돼. 그건 B 입장에서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똑같아요. 상대가 은행으로 바뀌었다 뿐이지 A 입장에서 빠르게 볼까요? 자기 거, 그 다음에 은행한테 줄 거, 그 다음에 은행에서 받는 거 이렇게 되잖아요. 요 세 개 정산하면 되죠. 자, 이제 표는 다시 안 그릴게요. 그럼 자기가 부담한 이자하고 상대 줄 거 더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은행으로부터 받는 거 빼주면 되죠. 볼게요. A 자기 거 10% 예요. 이거 동그라미 1번이야. 그 다음에 상대 줄 거 동그라미 2번이죠. 근데 상대한테 받는 게 X잖아요. 동그라미 3번이죠. 그럼 이거 정산한 게 이제 수합계약후 최종 부담금리인데, 자, 아까 A는 애초에 어떤 자금을 조달하려는 해서 했다? 변동자금.
그때 부담했을 때 금리가 얼마? 이건 기억나시죠 이제? 자, 리버 0.6%를 부담했어야 될 거다. 근데 요 수합계약 통해서 얼마 이득을 보려고 한다? 이번엔 0.2만큼 이득을 보려고 하잖아요. 그럼 최종 부담 금리 얼마 나오면 목표가 달성이 돼? 리버 0.4가 나오면 달성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만족하더라는 X값도 계산하시면 돼. 자, 그랬더니 요거는 10.4%구나. 요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이제 B 입장. 똑같은 걸 알았죠? 자, B 입장에서는 첫 번째, 자기 거. 두 번째, 상대 줄 거. 세 번째, 상대로부터 받는 거. 자, 요 세 개 정산해라. 자, 첫 번째, 자기 거. 리버의 가상금리 1%. 두 번째, 상대, 은행한테 줄 거. 요게 지금 미지수네요. 세 번째, 상대, 은행으로부터 받는 거. 요거 차감해서 최종 부담금리 구해내면 되고. 얘도 기억나죠? 자, B가 애초에 필요한 자금 뭐였다? 고정자금이었다. 또 고정자금 이자 얼마였어요? 11%였잖아요. 단, 자, 얼마 이득을 보려고 한다. 이번에는 0.2만큼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자, 애초에 부담했어야 될 금리보다 0.2%포인트만큼 낮은 금리를 부담하면 되는 거잖아요. 키가 결국 얼마? 10.8%죠. 자, 그거 만족하는 요 Y값 이거 찾으면 되죠. 자, 11.2% 나오는군요. 자, 그럼 얘는 11.2%구나.